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서 강의를 좀 자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과 근육이 어떻게 함께 작동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 수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신경을 통해 근육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 신호에 근육이 반응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비로소 이제 한 걸음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기가 흐르는 방식과 유사한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다음 내용을 5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공부해 볼 파트는 신경세포의 기본 구조입니다.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과 같으며 4가지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돌기, 세포체, 축삭, 연접 전말단인데요. 이 네 부분이 순서대로 작동하면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가지돌기는 다른 신경세포에서 넘어온 신호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듯이 이곳이 신호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에 발바닥과 관절의 감각 센서는 촉감과 균형 변화를 감지하고 이 정보를 감각신경을 통해 위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 정보가 신경세포의 가지돌기에 먼저 도착하고 이 신호는 세포체로 전달돼서 처리가 됩니다. 세포체는 신경세포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가지돌기로 들어온 여러 신호를 한 곳에 모아서 신호를 보낼 만큼 전압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들어오는 신호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흥분성 신호로 전압을 높여서 움직이라 라고 지시하는 신호이고요. 두 번째는 억제성 신호로 전압을 낮춰 멈추도록 유지하라 라는 지시하는 신호입니다. 세포체는 이 둘을 합산해 전압을 결정하는데요. 이 전압이 역치를 넘으면 축삭으로 신호를 보내고 만약 이 역치를 넘지 못하면 신호는 세포체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즉 세포체는 필요한 순간에만 신호를 보내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포체가 만들어 축삭으로 보낸 전기 신호는 처음에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이온 농도 차이 덕분에 전기를 만드는데요. 평소 세포 안은 칼륨이 많아서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세포 밖은 나트륨이 많아서 양전한 상태입니다. 다른 신경세포에서 전기 자극이 들어오면 세포막의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압이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40mV로 바뀌게 되는데 이 전압 변화를 활동전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게 바로 신경이 신호를 보낼 준비가 됐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활동전위가 축삭에 따라 이동하며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활동 전위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활동 전위가 지나간 축삭 부위는 잠시 이제 불응기라는 휴식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자극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거꾸로 흐르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활동 전위의 신호 강도는 자극의 강약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데요. 이런 특징을 실무율이라고 합니다. 한번 신호가 만들어지면 언제나 같은 강도로 근육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신호는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축삭에 따라 빠르게 달려가 근육의 수축 장치를 작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호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근육까지 전달될까요? 축삭은 신경세포에서 멀리 떨어진 근육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모든 축삭이 같은 속도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닌데요.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신경은
축삭 모든 구간에서 전기 교환이 계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신호가 한 칸씩 느리게 이동합니다. 근데 반대로 근육을 움직이는 A알파 신경섬유는 마리집 덕분에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데요. 마리집은 축삭을 감싸 전류가 새는 것을 막고 신호가 모든 구간에서 천천히 흐를 필요 없이 랑비의 결절이라는 특정 지점에서만 전기 교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즉, 신호가 축삭의 모든 부분을 통과하는 대신에 결절과 결절 사이를 점프하듯 건너뛰기 때문에 민마리집 신경보다 훨씬 빠르게 근육에 도달합니다. 이런 신호 전달 방식을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려온 신호는 바로 근육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축삭 끝에 도착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신경과 근육은 직접 연결된 전선은 아니기 때문에 축삭 끝에서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곳이 연접 전말단인데요. 연접 전말단은 신경 신호를 근육에 전달하는 말단 부위로 전기 신호를 화학 물질인 아세틸콜린으로 바꿔 근육 세포막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 세포막은 이 화학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받아서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화를 하고 이 신호가 근육 속으로 퍼지면서 수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뇌에서 시작해 근육까지 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이 되는데요. 이 과정의 핵심은 위운동신경세포와 아래운동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위운동신경세포는 뇌에서 움직이라는 명령을 만들어서 척수까지 보내고 척수에서 아래운동신경세포가 이를 이어받아서 말초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즉, 뇌에서 시작된 모든 명령은 반드시 아래운동신경세포를 거쳐야 근육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운동신경세포의 축삭 끝은 근육의 운동 종말판에 닿는데요. 이 부위를 신경근 접합부라고 하며 앞서 설명했던 연접 전말단과 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전기 신호가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물질로 바뀌어 근육 세포막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세포막은 이 아세틸콜린을 받아서 전기 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가 근육 속으로 퍼지면서 수축 장치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당겨야 하는데요. 하지만 평소에는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이 액틴 위를 덮고 있어서 마이오신이 붙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접 전말단에서 전기 신호가 이제 근육으로 전달이 되며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는데 이 칼슘 이온은 트로포닌에 결합을 해서 트로포미오신을 옆으로 밀어내고 마이오신이 액틴을 붙잡을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마이오신이 액틴을 붙잡아 끌어당기게 되면 근육이 짧아지고 수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려면 신경의 적절한 신호가 제때 도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보행처럼 근육이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신경 섬유가 얼마나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경 섬유는 전달 속도와 기능에 따라서 A, B, C 섬유로 구분되고요. A 섬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알파 섬유는 신경 섬유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근육을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행처럼 빠르고 정확한 근육 수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베타 섬유는 주로 이제 촉각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발바닥이 바닥을 밟는 느낌이나 미끄러운 느낌, 단단한 느낌 같은 정보를 뇌로 이제 보내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감마 섬유는 이 근육 길이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하는데 근육 안에 있는 근육 방출을 조절해 근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정도를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보행 중에도 다리가 이제 적절한 길이로 긴장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 B 섬유와 C 섬유는
통증이나 온도 같은 느림 감각을 전달합니다. 이런 정보는 즉각적인 근육 반응보다 천천히 인식되는 감각이기 때문에 보행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오늘은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이제 이 신경을 따라 근육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 살펴봤고요. 이 신경세포가 전기를 만드는 원리,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는 이유, 그리고 근육이 이 신호를 받아서 수축하는 과정까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걷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호가 올바른 순서로 전달이 되고 그 신호에 근육이 즉각 반응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신경과 근육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행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좀 기초 지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근육 자체가 어떻게 힘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상황에서 그 힘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